안녕하세요. 미래플란트 치과 원장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봤듯이 치아를 재생하는 연구 지금 막 한창 진행 중이죠.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중간 단계로 이가 빠지면 어떻게든 수복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일 나은 선택이 치과 임플란트입니다. 평소에 치아 관리를 꼼꼼하게 해오셨을 테지만 다양한 이유로 잇몸이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리면서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 치아가 시려서 가봤더니 뿌리까지 썩어서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사고로 치아가 부러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빼게 됐을 때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치아를 대체하는 인공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뼛속에 들어가는 뿌리에 해당하는 인공 치근 부위. 이게 뼛속에 들어가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뼛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 그리고 이게 뼈랑 잘 붙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이런 기둥 부위. 기둥 부위는 이렇게 들어가서 나사로 보통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를 조이고 나면 그 위에 올라가는 씹는 부분, 머리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내 치아처럼 뿌리가 있고 머리가 있는 이런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임플란트가 없을 때는 치아가 빠졌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치아 양쪽을 깎아서 브릿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다리처럼 생겼어요. 끼워서 기능을 대신하거나.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치아 2개 가지고 원래 치아 3개가 하던 일을 해야 돼요. 양 옆에 있는 치아들이 튼튼해야 되고요. 튼튼하지 못한 경우 옆에 치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거나, 치아 위치별로 다른데 전략적으로 멀쩡해도 옆에 치아까지 같이 깎아서 씌워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 밑에 잇몸과 닿는 부분 청소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이건 치아가 몇 개 없을 때 가능했던 거고, 치아가 이렇게 많이 없어지게 되면 방법이 없죠. 옛날엔 틀니로 했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뚝딱이 단추를 걸어서 쓸 수 있는 틀니가 있는가 하면 4개에서 6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내 치아처럼 딱 고정해서 쓰는 틀니, 오론4, 오론6 하이브리드 덴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장점을 조금 혼합한 것인데요. 반대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단점을 동시에 갖기도 합니다. 장점은 임플란트 개수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필요한 치아를 다 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틀니나 브릿지에 대해서 임플란트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우선 치아의 기능적, 형태적인 특징들을 거의 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브릿지 치료를 하는 경우, 약간 앞니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뼈에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뿌리의 면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치아가 있었을 뿌리 면적하고 지금 남아있는 뿌리 면적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되어야 가능하다 법칙들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브릿지는 여럿이 살 일을 후수가 담당을 하게 돼요. 씹는 힘을 다 받아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아 위아래가 맞물리는 거, 턱의 움직임, 교합 설정을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임플란트는 빈자리를 아예 인공 뿌리를 넣어서 치아를 대체하기 때문에 옆에 치아들이 좀 더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조금 덜 하죠. 이런 치아들의 문제점은 사이 관리를 잘 못해서 치아가 어느 한쪽이 썩기 시작한다 하면 이걸 다 뜯어야 돼요. 썩은 거를 치료하고 똑같이 다시 씌우든지 아니면 그때 임플란트를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거의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옆에 치아랑 임플란트랑 조금 별개죠. 그래서 이 치아 문제 생기면 그 치아만 하면 되고, 임플란트에 문제 생기면 임플란트만 손을 대면 됩니다. 이가 빠졌을 때 하나 둘 빠져 있는 거 크게 지금 불편하지 않은데 나중에 임플란트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가운데 치아가 없어지면 치아는 약간 앞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운이 좋은 경우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치아들은 앞으로 쓰러지고 앞에 있는 치아는 뒤로 쓰러지고 위에 치아는 맞닿는 게 없으면 내려오고 해서 이런 모양이 돼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음식물이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옆에가 썩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총체적 난국이 돼요. 나중에 임플란트 할 때도 여기 뒤에 치아 다 건드려야 되고 썩은 것도 다 치료해야 되고, 치아 하나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주변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앞에 다 있는데 뒤에 어금니가 빠졌다, 맨 뒤에 어금니가 빠져도 그거는 좀 괜찮을 수 있어요. 맨 뒤에 있는 어금니가 하나씩 잃어갈 때마다 소위 말해 치아가 맞물리는 힘이나 턱이 더 눌리고 이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턱에 좋지 않아요. 특히 한쪽만 어금니가 없는 경우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턱관절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는 결국 치아가 빠지는 경우인데 주로 무엇 때문에 빠지냐? 크게 충치와 잇몸병, 치주질환으로 불리우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눠지는데요. 충치는 연령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주로 어린 사람들에게 발생해요. 만 35세 기점으로는 썩는 것보다 잇몸병이 많이 발생하면서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됩니다. 보통 시간이 꽤 걸려요. 흔들리기까지. 그래서 한 40대 후반 빠르면 그렇고요. 50대, 60대쯤 가면 여러 군데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20세 이상은 한 50%, 35세 이후에는 75%, 40세 이상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80에서 90% 잇몸병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잇몸병은 구강 내 여러 가지 세균들이 원인이지만 흡연, 스트레스, 영양의 불균형, 당뇨병, 혈액질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같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흡연 이게 굉장히 커요. 잇몸병 때문에 주로 다량의 치아를 빼게 됩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과 주로 발치가 되는 상황과 발치를 하고 수복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플란트 치과원장 김세현이었습니다.